오늘 제가 여러분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증은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증은 염증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제가 약사로서 약을 공부했지만 인류의 그 역사, 특히 약의 역사는요, 진통제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통증은 인류에게 아주 수건이었어요. 통증 해결은 정말 수건 사업이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스피린, 요즘에는 혈전을 없앤다 해서 많이 먹지만 본래 아스피린이 진통제죠. 정말 효자 품목이었거든요. 이 아스피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증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줬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뭐 아스피린을 광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피를 묽게 하는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쓰는 것에도 사실 반대를 하거든요.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뭐 혈전을 없애서 그 혈관이 아주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스피린이 가져다 주는 부작용도 만만치를 않아요. 일단 혈전이라는 것이 혈관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땜질 자료로 써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사람은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출혈이 일어날 때 막을 수 있는 혈전은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의 안전장치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생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출혈이 일어난다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응급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먹어두면 보약이다라는 식으로 아스피린을 먹는 것에는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보셨지만 그게 혈관을 뚫는 정말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저는 생기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스피린은 필요 없다라고, 적어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좀 얘기가 헛나갔는데, 하여튼 진통제는 아스피린으로 대별되는 진통제는 그만큼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수건 사업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많은 통증 클리닉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통증 클리닉이 있는 이유. 그리고 통증 클리닉 외에도 사람들 아파서 어디 가요? 머리가 아프면 내과 가고, 또 사지 관절 이런 데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고, 또 정형외과 가서 수술도 많이 하고, 척추 협착증이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몸의 통증들, 뭐 이렇게 근육통, 두통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도 그만큼 종류가 많고 주사제로도 있고, 때로는 그 진통제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통증이에요. 계속해서 통증에 시달려야 되는 분들. 제가 제 거 생기산으로, 제가 만든 약 생기산으로 효과 있는 질환들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당뇨 이야기 했었고, 또 체내 노폐물을 뺀다, 혈관을 좋게 한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한테 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좀 더 많이 사례가 축적되기 전에는 제가 어떤 것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불쑥불쑥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싶지를 않았어요. 제가 올리지를 않아도 어떻게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는지 너무너무 제가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지금 제가 오래전부터 올려드리고 싶었던 영상이 바로 통증을 치료하는 생기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드디어 제가 결심을 하고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어떤 것으로 해도 효과가 없다, 너무너무 나는 고통스럽다,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아프지 않은 저를 상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약을 먹고 통증이 없어질 거를 기대하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통증에 대해서 이 약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영상을 거의 따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양요법을 했을 때, 이게 한인방을 하기 전에 영양요법을 했을 때 제일 어려운 환자가 두통 환자였어요.
그 제가 비타민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메가비타민 요법 전문 약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도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되는 분이 완도에서 오신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20년 된 두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끝까지 치료를 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너무너무 그때 제가 저의 한계를 느꼈었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분은 완도에서 김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의 밤잠을 못 자요. 저는 저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김이 누군가의 그토록 힘든 수고로 올라온다라는 거를 그 환자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분의 밤잠을 대가로 치르고 내 밥상 위에 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끝까지 그분을 영양요법으로 치료하는데 실패했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그래서 그 뒤에도 약국에 두통 환자가 오면 항상 좀 저분은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빈혈약도 써보고 혈액순환제도 써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한방을 이제 공부하면서 한약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증일까 저증일까 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체질 감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생기산만 한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신기해요. 왜 통증이라 모든 통증을 잡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결론을 보고는 사람들이 통증이 사라지는 그것을 보고는 제 나름대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역추적을 하는 거죠. 언제나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 모든 통증이 염증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두통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대단한 염증 치료제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제가 약학대학에서 약물학으로 배운 염증 치료는 크게 항생제 아니면 소염제예요. 소염 진통제로 대별되는 거. 그 두 가지밖에는 쓸 게 없거든요. 항생제는 세균성 염증에 쓰잖아요. 그 소염제는 이제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발적에 붉게 부어오르고 이제 그 염증이 생긴 그런 부분에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거를 쓰게 되면 그 부어오르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같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쓰게 된 치과에서 처방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소염 진통제, 그 정형외과에서 처방을 많이 하는 것도 소염 진통제, 수술을 하고 나서 많이 처방을 하고 혹은 또 감기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처방을 하는 게 항생제, 산부인과 같은 데서도 처방을 하지만 내과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주로 항생제. 보통 항생제하고 소염 진통제는 같이 짝으로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약국에서 많은 환자들을 봤을 때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로 도저히 듣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항생제랑 소염 진통제로 듣는 진통이 아주 적어요. 나머지 거의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수십 년 된 그런 통증 환자들이 이 통증 클리닉, 저 통증 클리닉, 이 정형외과, 저 정형외과, 나중에 한방에 가서 한약 먹고 침 맞고 그렇게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는 것,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제 기능식품으로서는 뭐 프로폴리스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약사님들 뭐 염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어떤 성분들 막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한테 솔깃한 그런 이야기 정보들 많이 주기도 하시던데 저는 어떤 것보다 그냥 제가 만든 생기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저도 제가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통증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통증 환자들 오면 옛날에 제가 당뇨 환자들 오면 반갑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증 환자들이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통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비밀을 좀 혜택으로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모든 통증은 염증과 동격이다. 그래서 이 염증을 없애고 체내 노폐물을 빼고 피를 맑게 하는 이상한 작용이 있는 생기산이라는 약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저한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해방된 분이 오셨어요. 한 6개월 약을 드시고 류마티스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좀 저도 믿어지지를 않는데
하루치 약을 먹고 전화를 하셔요. 이 약이 마약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안 아플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프지를 않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노폐물과 염증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